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 활기가 넘치는데 혹시 내 펩트론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좀 속상하거나 어쩌면 약간 소외감까지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 조급하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 네.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최신 언론 보도나 다양한 유튜브 채널 분석들, 또 기업 공시까지 싹 다 뒤져서요. 펩트론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 일라일 릴리와의 기술 이전 본계약, 과연 긍정적인 신호는 있는 건지, 지금 이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맞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만 보면 사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변화, 또 다가올 중요한 변곡점, 이걸 놓치지 않는 거겠죠. 오늘 저희 분석이 펩트론 투자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시고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일라일 릴리와의 본계약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작년 10월이었어요. 페트론이 릴리랑 14개월짜리 기술 평가 계약 맺었다는 소식. 이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하죠. 그때 기대감 컸죠. 뉴스토마토나 중소기업 신문 같은 데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뤘었고요. 페트론의 핵심 기술, 그 스마트 대포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 이걸 릴리의 블록버스터급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적용해서 약효 지속 시간 늘리는 공동 연구 이런 거였는데 맞습니다. 계약 기간을 딱 보면 올해 12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까지는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디데이. 네, 바로 그 결정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금싸라기 주식 같은 분석 유튜브에서도 강조하던데, 만약 이 본계약이 정말 성사된다면요,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파급력이요? 네, 그냥 단순히 계약금 얼마 받는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그냥 코스닥의 유망 바이오텍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 그것도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일라일릴리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딱 공식 인정받는다는 의미니까요. 와, 글로벌 빅파마의 핵심 파트너. 그렇죠. 이건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뭐랄까 퀀텀 점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대가 큰 만큼 계약이 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투자자분들 불안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특히 지난 5월에요. 릴리가 스웨덴 회사 카르무스라고 여기랑 또 다른 약물 전달 기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아, 네. 있었죠. 그때 혹시 펩트론이랑 계약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딱 보면 경쟁사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요? 또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초대박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요. 처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계약 규모 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총 계약 규모가 최대 4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거든요. 4조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권리 범위라든지 마일스톤 조건 같은 거 이런 걸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4조 원 규모.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 정도면 진짜 단어 하나, 조항 하나에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이, 그냥 희망회로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하하, 네, 그럴 수 있죠. 계약 지연이 긍정적 신호다. 이런 확실한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100% 확신할 순 없죠.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황 증거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릴리 입장에서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네, 현재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릴리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나 다른 빅파마들도 약효 지속 시간 늘리는 개량 신약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위고비, 잽바운드 난리죠? 맞아요. 지금 주력 제품들이 대부분 주 1회 주사인데 이걸 월 1회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린다.
이건 단순히 환자 편의성 높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쟁사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 분석들, 금싸라기 주식, 오늘의 바이오, 뉴스토마토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이게 바로 이 월 1회 제형 개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릴리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하, 릴리에게도 펩트론 기술이 정말 절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필요성이 크다는 거죠.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신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펩트론이 자체 개발한 치료제, 그거 상업화 소식이 있었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속증 치료제 루포원. 이거 첫 상업 생산 물량 출하 소식인데요. 중소기업 신문이나 청년일보 같은 데서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일본 다케다 제약의 루프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물의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거든요. 네, 루프린 제네릭.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바로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가 적용됐다는 점이에요. 근데 제네릭 출시가 뭐 그리 대단한 뉴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이게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요, 상업적 생산 능력 입증에 있어요. 상업적 생산 능력 입증? 네, 펩트론 스스로도 보도자료에서 1개월 지속형 기술에 대한 상업적 생산 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꼭 강조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험실에서 조금 만드는 거랑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그것도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GMP 딱 맞춰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특히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은 그 기술 자체의 우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로 진짜 약을 대량 생산해서 팔 수 있냐? 이거예요. 루프원 출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펩트론의 확실한 대답인 셈이죠. 우리는 연구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실제 제품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회사다. 이걸 딱 증명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릴리 같은 잠재적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 기술 좋다는데 정말 우리 약에 적용해서 대량 생산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루프원 출시로 그걸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야, 본계약 협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릴리가 단순히 기술 라이선스만 사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상시로 생산이나 상업화 물량 생산까지 펩트론에 맡길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파트너의 생산 능력, 상업화 역량, 이게 계약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루프원 상업화는 펩트론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소식이 나왔을 때도 주가는 사실 크게 반응 안 했어요. 25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소기업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네, 맞아요. 좀 아쉬웠죠.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랑 별개로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데이 임박 그리고 상업화 능력 입증 정말 희망적인 시그널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바로 생산 인프라 확충 소식도 있었죠. 오송에 제2공장 짓는다는 계획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2공장,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 공장은 앞으로 릴리랑 계약이 딱 성사될 경우에 필요하게 될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이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상업화 이후의 대규모 물량 생산까지 염두에 둔 핵심 생산기지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네, 메디컬 주식 유튜브 같은 여러 곳에서 이 공장 중요성을 언급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장 건설도 최근에 착공이 좀 지연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혹시 릴리 계약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또 스멀스멀 올라왔었어요. 네, 맞아요. 청주시에서 건축허가 신청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처리가 잠시 연기됐다는 공시가 있었죠. 시기적으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또다시 계약 문제랑 연관짓는 시선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밝혀졌나요? 정말 계약이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는지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펩트론 측의 공식 설명이랑요, 또 메디컬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회사 관계자랑 직접 통화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건축 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된 일부 면적 계산에 사소한 오류가 좀 있어서 이걸 수정하려고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행정적인 문제였다.
네, 회사 측에서는 릴리와의 계약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말이죠? 아니, 이런저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총 650억 원이 넘는다고 했죠. 작년 유성증자 자금이랑 올해 교환사채 발행 포함해서요. 네,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 이거 자체가 회사가 릴리와의 계약 성사,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공적인 상업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오늘의 바이오 유튜브 분석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했었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수백억 원대 투자를 집행하긴 어렵거든요. 특히 바이오 기업에겐 더 그렇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다는 건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릴리와의 계약이나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릴리와의 계약 임박 가능성, 루프원을 통한 상업화 능력 입증, 그리고 제2공장 건설을 통한 미래 준비까지 펩트론을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여전히 25만 원대에서 이렇게 답답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루한 흐름,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주가 차트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요, 현재의 주가 조정이나 이 횡보 국면을 본격적인 상승 추세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개미털기요? 네, 오늘의 바이오나 메디컬 주식 같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런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죠. 마치 큰 점프를 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움츠리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삼각 수렴 패턴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또 뭔가요? 삼각 수렴 패턴. 네, 그건 주가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반대로 높아지면서 변동폭이 점차 줄어드는 딱 삼각형 모양의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걸 마치 스프링이 점점 압축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스프링이요? 네,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이렇게 응축되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는 그 응축된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기술적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바이오 유튜브에서 최근 펩트론 차트에서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었죠. 그럼 그 분출 방향이 위일지 아래일지 그걸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하, 그게 문제죠. 특정 가격대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 시점을 판단하려는 분석들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컬 주식 유튜브에서는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걸 지지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채널, 불티너는 투자 유튜브 같은 데서는 특정 가격대, 예를 들면 27만 8천 원, 이런 의미 있는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이걸 중요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들을 보고 있네요. 하지만 최근 수급, 그러니까 사고 파는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불안한 면도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한국경제 기사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펩트론을 꽤 많이 팔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28일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펩트론을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죠. 수급 상황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싸라기 주식 유튜브 분석처럼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 여전히 큰 상승 추세 속에서의 일시적인 숨고르기,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상승 동력을 잃고 추세가 꺾이는 추세 이탈의 신호인지 이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섣불리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예측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계약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불티나는 투자 유튜브에서도 강조했듯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거래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거나 아랫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나 장대 양봉 같은 강력한 반전 신호 캔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가격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서는
하는 등의 확인된 신호, 이걸 기다리는 것이 그 벤저민 그레엄이 말한 현명한 투자자의 관점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현명한 투자자. 확인이 중요하다. 팩트론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또 있죠.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그렇죠.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 머트르 MSD랑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맺은 이후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사례 때문에 펩트론도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싸라기 주식 유튜브에서는 알테오젠 주가가 한때 1,500% 넘게 폭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펩트론의 잠재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두 회사가 모두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플랫폼 기술이요? 네, 알테오젠이 정맥 주사 IV를 피하 주사 SC로 바꾸는 기술로 머크랑 계약했다면 펩트론은 주 1회 주사를 월 1회 이상으로 늘리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기술의 종류는 다르지만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 그렇죠. 만약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을 통해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알테오젠과 유사한 혹은 시장 규모, 비만 당뇨를 고려하면 그 이상의 기업 가치 상승 스토리를 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가총액 20조 원의 잠재력까지 언급하기도 하고요. 20조.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듣고 보니 정말 기대와 불안이 딱 교차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약이 지연되고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릴리와의 계약이라는 엄청난 홈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바이오 유튜브 분석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약 지연 가능성, 시장 전체의 변동성, 수급 불안정 등등 분명히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펩트론은 자 보세요. 스마트 대포라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 이거 가지고 있죠? 네. 루프원 출시를 통해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상업화 및 대량 생산 능력, 이것도 증명했죠? 그렇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초고대 제약사와의 초대형 계약이라는 엄청난 잠재적 성장 동력, 이것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 개개인의 판단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기대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내재 가치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내재 가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주가가 미래에 기대되는 가치에 비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인지,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마진, 세이프티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지금 펩트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펩트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의 불씨를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 마감 시한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그렇죠. 루프원 출시를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상업화 능력을 딱 증명했다는 점.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2공장 건설을 통해서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죠. 릴리와의 본계약이 예상과 달리 불발될 가능성, 이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뉴스토마토나 메디컬 주식 유튜브 등 여러 분석에서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여러 자료들, 예를 들어 하나증권의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결과, 즉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에 펩트론 주주로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당신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투자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펩트론에 투자하고 계신 당신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개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펩트론의 주가는 만약에 일라일 릴리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가치 상승의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계약이 불발되었을 경우 감수해야 할 내재된 리스크,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당신에게 충분한 안전마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과 소음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당신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의미 있는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